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능력 있으면 뭘 해도 됩니다. 근데 능력이 없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하는 게 문제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은 소수죠, 여러분.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유튜브도 뭐 조회수 잘 나오고 구독자 많은 채널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게 뭐예요? 일단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소수죠. 그리고 사업자 중에 돈 많이 버는 사업도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소수는 뭐냐 하면 장기간 동안 고속을 버는 거는 진짜 소수입니다. 한때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한때. 근데 예를 들이는 거지. 내가 월 1,000만 원 번다고 쳐요. 많이 버는 거 맞죠. 근데 이 월 1,000만 원 버는 것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건 정말 소수예요. 정말. 예. 특히 자영업자를 보면 한때 뭐 잘 돼가지고 월 1,000만 원, 월 1,500만 원 버는 사람 있겠지. 근데 이게 5년, 10년까지 쭉 유지되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정말. 그만큼 이 자문지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으면 정말 뭘 해도 됩니다. 뭐 여행 갔다 와도 되고요. 비싼 차 부려도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으면 됩니다. 밥도 좀 비싼 거 사 먹어도 돼.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 소수라고.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쥐뿔 없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이제 돈을 쓴다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별로 좀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버는 거 다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한 200에서 300 사이인데, 근데 그 돈 벌면서 차도 굴리고 여행도 갔다 오면 돈 언제 모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쓸 것 같잖아. 돈을 적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씀씀이가 경기 나쁠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나빠도 여행 다녀야 되고, 경기 나빠도 차 굴려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도 밥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이라는 게 한번 굳어지면 습관화 돼버리면 잘 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아도 지금도 여행 가는 사람도 많아요. 능력이 안 돼도 차 올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습관화 돼버리면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계속. 저는 인스타에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인스타에 없어요, 여러분. 능력 지불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관심 얻으려고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곳이 인스타라는 곳입니다. 왜냐? 내 현생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망가지는 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그리고 어떤 미래가 안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은요, 각자 자기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밥그릇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밥그릇의 크기가 넓겠죠. 돈을 적게 벌면 그 밥그릇의 크기가 작겠죠. 밥그릇이 크건 작건 간에 자신의 밥그릇을 알고 거기에 맞게 거기서 밥 지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어, 사람 개인 능력 다 다르다. 나는 기다린다. 많이 바뀔 사람 많이 바뀌어. 적게 바뀔 사람 적게 바뀌어. 나는 기다린다. 하지만 남의 뒷다리는 찾지 말자 이거야. 이 말 아십니까, 여러분? 유명하잖아, 이거. 근데 이게
이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용이 돼요. 한국 사회 보면 뒷다리 잡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입니다, 이게. 그 뒷다리 잡는 사람들 어디 많은지 아세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블로그에도 많이 있고. 뒷다리 잡는 사람 천국이 여러분. 그게 기업들, 임원들 그 회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사에 적용이 돼. 너무 많아.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버는 게 뭐 내가 뭐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진 능력 안에 사는 거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좀 아쉽긴 하겠죠. 근데 내가 그 위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순응하고 그 벌이에 맞게 씀씀이 조절하면 살만합니다. 부모님 그렇죠? 대신에 타인과 비교를 하면 안 돼. 타인과 뭐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가?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산 환경이 다른 거고 각자 직업이 다른 거고 각자 사는 것이 다른 거고 수입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뭐 나 이만큼 버는 거니까 이만큼 거기에 맞게 산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딱히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볼만하겠네요. 점점 이제 자기 앞가림 못하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밥그릇도 파악 못하고 주제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가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삶의 기준이 남들입니다. 남 있는 것 다 있어야 하고 남 하는 것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어요. 빚어도 과소비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불쌍한 민족이야.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에요. 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인프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는데도 솔직히 크게 불편한 게 없어. 근데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부러워해. 이 작은 나라에 막 할 수 있는 거 많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뭐 여가생활 즐길 것도 많아서 부러워한다니까. 오히려 외국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로 이렇게 여행 오잖아요. 이해를 못해. 한국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왜 넘어오는 거지? 한국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평생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자기 인생. 왜냐? 남들 의식하니까. 남들 의식하면서 어떻게든 남들 사는 그 이제 범주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봐봐요. 남 있는 거 다 있어야 하고. 왜 다 있어야 되죠? 각자 능력치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하고 남이 필요한 거 다릅니다. 근데 왜 남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 제가 그걸 다 가져야 되고 다 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입맛이 다 다른 건데 저 사람 매운 거 먹는다고 나도 매운 거 먹어야 돼? 아니잖아, 여러분. 아니, 남 하는 걸 왜 다 해야 됩니까? 남이 하는 게 내가 재미없을 수 있잖아. 남이 본 영화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남이 하는 걸 내가 안 하면 뭔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고방식이죠. 한국은 근본적으로 해보니까 사고방식 글러먹었어요, 이게. 아니, 각자 자기한테 맞는 인생이 있다면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삶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다.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한테 맞게 맞춰나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각해봐. 나한테 맞는 사람 맞춰나가면 남들이 하는 거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그렇죠? 남 있는 거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어. 남한테는 뭐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난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 나한테 필요한 게 남한테는 당연히 필요 없을 수 있어. 상관없어. 왜냐? 나한테는 이게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왕구 같은 게 남한테는 그냥 장난감이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럼 나한테 소중하면 장땡이야. 남이 하찮게 봐도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야. 그런 마인드가 저는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 하면 따라하고, 남들이 봤던 영화 따라보고, 남들이 맛집이라고 하면 따라가고, 남들이 여행지라고 하면 같이 가고, 이런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불쌍한 민족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 한국 사람들. 원래 그렇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원래 저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키기 가장 나빠요.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삶이라는 건 정답이었어, 여러분.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지. 각자만의 정답은 있지. 공통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공통된 정답을 만들려고 그래? 각자 자기한테 맞춰 살면 돼. 자기 능력이 맞게.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좀 멘탈적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자꾸 나무식하면서 남들과 구색 맞춘다고 자꾸 돈과 에너지 많이 써요. 그러면서 자기 멘탈을 깎아먹어. 원래도 멘탈이 약한데 다 깎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상황도 나빠지니까 이 멘탈이 박살나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남들 의식한다 하더라도 내가 망가지고 내가 돈이 없잖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건 분명해. 내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빚 못 갚잖아. 그러면 내가 따라했던 그 남들이 날 도와줄까? 날 신경 써줄까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럼 내가 그동안 남 따라한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 하는 거 좋아한다고 차도 굴리고 여행 가고 하면서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궁지에 몰려. 그러면 내가 추정했던 그 남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 알고 도와줄까요? 신경 써줄까? 아무도 신경 안 써. 나만 삽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일 한심하게 사는 게 그 남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사는 겁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들 유행하는 거 쫓아다닌다고 본인이 아름답고 그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한테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자기 신분에 맞게 사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남들 뭐 하는지, 뭐가 유행하는지, 뭐가 트렌드인지, 뭐가 인기 많은지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돈을 이만큼 벌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나한테 맞춰 나오고 내가 살면서 뭔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지 말을게요. 자꾸 나무식하면서 살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